1046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부의 전략 수업. 저자 폴 포돌스키. 출판일 2025년 5월 7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남는 15가지 시스템을 알자. 책 소개. 돈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다.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리오가 주목한 자수성가의 아이콘 폴 포돌스키. 누구나 지속가능한 부를 만들 수 있는 실전적이고 명쾌한 돈의 구조, 심리, 전략의 수업. 부의 전략 수업은 헤지펀드의 대부인 레이 달리오가 주목한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자수성가 아이콘 폴 포돌스키의 부에 관한 예리하고 실전적인 내용을 담은 책이다. 우리는 모두 부를 원하지만 그것은 얻기 쉽지 않다.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는 투자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변하는 자산의 가치는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게 만든다. 그리고 이 불안은 돈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커진다. 더 벌고 싶다는 우리의 욕망도 끝이 없고 만족은 점점 멀어진다. 이제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 부의 전략 수업은 일확천금이 아닌 지속 가능한 부를 만드는 방법을 탐구한다. 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돈을 다루는 법과 부를 유지하는 전략을 전한다. 이 책은 재테크 기술을 넘어 돈과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변화시킨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핵심 원리와 실전 전략을 통해 독자는 돈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 돈을 통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부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제 돈을 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 저자 소개. 지은이 폴 포돌스키. 금융 전문가. 거시 정치와 경제 관련 글을 쓰는 작가다. 월스트리트에서 20년 이상 일하며 세계 최대 헤지펀드에서 전략가이자 파트너로 활동했다. 이전에는 기자로 활동하며 월스트리트 저널과 보스턴 글로브 등에 기고했다. 폴 포돌스키닷컴을 운영하면서 투자 관련 글을 포스팅하고 있다. 저서로 부모가 되는 것에 관한 회고록 도둑 키우기와 재정 전쟁을 겪는 내용의 스릴러 마스터 미니언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돈, 자유의 도구인가? 아니면 굴레인가? 돈의 본질을 아는 사람만이 부를 쌓을 수 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는 돈이 개입한다. 그렇기에 돈의 본질을 일찍 깨달을수록 우리는 부를 더 현명하게 쌓을 수 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지만 돈이 작동하는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되어준다. 우리는 대부분 평생 돈에 끌려다니며 살아간다. 특히 돈의 크기와 속도에 괜히 경외감을 느껴버린다. 하지만 돈의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돈은 더 이상 족쇄가 아니라 자유를 위한 도구가 된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외면하던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태도로 돈을 바라보고 부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돈을 잘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외면해온 돈의 실체. 돈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해 달려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부를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 놀랍게도 이 어떻게에 대한 답은 책이나 강의가 아닌 우리 삶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쥐떼가 들끓던 동네에 살다가 경제적 자유를 찾은 저자처럼 말이다. 저자인 폴 포돌스키는 한때 목적 없이 살아가며 가난에 허덕였지만 돈의 메커니즘을 깨달은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히 정할 수 있었고 차근차근 부를 쌓아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삶의 여유와 목적을 어느 정도 얻게 되니 제2의 직업으로 작가를 택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그의 삶은 풍성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돈에 관한 뼈아픈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삶의 방향이 자연스레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부를 쌓아가는 그 과정을 정리한 책이다. 돈은 안정감을 제공하지 않는다. 월스트리트의 전략가가 알게 된 삶의 비밀. 저자인 폴 포돌스키는 이 책에 돈에 관한 15가지 이야기를 담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레이 달리오처럼 선천적으로 돈을 잘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들의 공통점은 감정 표현에는 서툴지만 분석적 사고가 뛰어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기질을 타고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저자 역시도 그렇다. 그래서 그는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 위해 차분함과 전략적 사고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다. 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감정을 통제하는 차분함을 유지해야 하며 자신의 출발점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목표를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저자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며 비로소 삶의 안정감을 얻게 되었다. 현재 저자는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한 작가이자 투자 전문가로 자리 잡았지만 그의 출발점은 자전거 배달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과 가족이 쥐가 들끓는 동네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차분하게 전략을 세운 뒤 은행원으로 일하며 금융업에 발을 들였고
이후 헤지펀드 업계에서 경력을 쌓아 자산 운용사의 설립자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이제 돈을 인생의 목표가 아닌 도구로 바라본다. 그는 이제 삶에서 돈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기에 그저 더 나은 삶을 고민하고 돈은 그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여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또한 돈의 본질을 깨닫고 각자 자신의 인생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부를 쌓아나가길 바란다. 나는 브루클린의 한 보도에 서서 3살배기인 아들 사샤의 손을 잡고 우리 집 건물 입구와 쓰레기 더미 사이를 느긋하게 왔다 갔다 하는 쥐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문득 폴, 이건 아니야. 뭔가 빨리 바꿔야 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이들을 쥐들 속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집을 옮기기엔 돈도 부족했다. 지금에 이르는 오랜 여정은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이 책은 그때의 나처럼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모르는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돈에 관한 교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그 순간 나는 평생 돈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 롭이 그랬던 것처럼 선택할 수 있었다. 우리는 취한 상태로 채 다른 바로 옮겼다. 그리고 밤이 깊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나는 과거를 되돌아봤다. 처음으로 나보다 확실히 부유한 사람을 본 순간이 언제였을까? 아마 학교에서였을 것이다. 나는 부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장소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미국 콜로라도의 고급 스키 리조트인 베일, 이탈리아의 예술과 역사가 가득한 피렌체, 상류층 문화의 상징인 오페라, 그리고 미국 동부 부유층의 휴양지로 유명한 마서스 비냐드. 부자들은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롭이 갈 수 있다면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길을 선택하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게임을 선택해야 한다. 계층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계층 안에 존재하게 된다. 그렇다면 스스로 원하는 계층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계층이 당신을 받아줄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자리가 생기고 어느 정도 저축을 하며 비상금까지 마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채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나 역시 그랬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신용카드 빚과 같은 것이 아니다. 신용카드로 인한 빚은 정말 위험하며 딱 하나의 원칙만 지키길 바란다. 절대 카드 빚을 지지 말 것. 나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 그것은 단지 편리함을 위한 도구일 뿐이며 매달 전액을 상환한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노린다. 그 대상이 되지 마라. 당신은 평생을 이렇게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투자 환경 속에서 보내고 싶은가?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어쩌면 당신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매수, 보유, 그리고 정기적인 리밸런싱 전략을 따르라. 그렇게 한다면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보다 한 걸음 앞설 수 있다.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지, 어디에 돈을 쓸지 나만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나는 가난해서 불행했던 적이 있다. 지금 역시 은행 계좌의 숫자가 사라질까봐, 늙어서 병들까봐 불안한 순간이 있다. 그래서 나는 늘 차분하고 신중하게 돈을 다루려 노력한다. 그와 동시에 경이로움과 기쁨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남겨둔다. 그리고 매일매일 균형을 맞추려 노력한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